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교수이자 비즈니스, 테크, 인문 쪽으로 글을 쓰고 있는 작가 이시안입니다. 오늘은 지금 츠타야에 있는 스타벅스에서 하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좀 조용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근처에 마침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폐를 끼치는 건 아닙니다. 네. 오늘은 무라카미 하루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 텐데요. 무라카미 하루키는 솔직히 호불호가 좀 갈리는 작가죠. 물론 호 쪽이 불호보다는 훨씬 많으니까 전반적으로 인기 작가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불호인 사람들이 조금 있어요. 그런데 이 불호인 사람들의 이유를 좀 종합해보면요, 맨날 똑같은 중이병놀이라는 거죠. 재즈 등장하고요, 삶에 의욕 없는 남자 등장하고, 그리고 이 주인공들은 보통은 자신이 어디쯤에서 무엇을 하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나는 어디에 있지? 나는 무엇 하고 있지를 되뇌이는 무국적인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면에서 보자면 이번 작품 역시 그런 전형에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작품의 구상이 무려 30년 전에 이루어졌다라고 하거든요. 하루키 경쟁 초창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가장 하루키다운 모습의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요, 무라카미 하루키의 바로 이 책, 도시와 그 불확실한 벽입니다. 이 작품은요, 일단 700페이지가 넘는 엄청난 두께를 자랑합니다. 읽으라고 정말 힘들었어요. 대신에 흡입력이 엄청나거든요.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마지막 3부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주로 1부와 2부의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재미있어서 읽히기는 쉽게 금방 읽힙니다. 하지만 이게 금방 읽힌다고 내용이 쉽다거나 이해가 쉽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라는 생각이 절로 들 정도거든요. 물론 이건 굉장히 순화한 감상이고요. 조금 더 격한 감탄사를 내뱉는 분들도 많아요. 좋은 말로는 기상천외한 상상력이고요. 나쁜 말로는 이게 무슨 헛소리 같은 내용과 설정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극단적이잖아요. 근데 이런 극단적인 받아들임이 창작자에게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일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열려있는 작품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서로 자신의 해석을 덧붙이는 만큼 작품은 수명을 더욱 벌어들이기 마련이죠. 그래서 하루키 같은 작가들은요, 나는 이런 의미로 작품을 썼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듣고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라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그냥 작품을 계속 낼 뿐이죠. 일부에서는요, 주인공인 17살의 나와 16살의 너의 풋풋한 연애 이야기가 등장을 하지만 일반적인 연애는 아닙니다. 글쓰기 대회에서 우연히 만난 둘은요, 만남을 이어가면서 서로 상상의 도시를 만들어내요. 너는 자신의 본체는 그 상상의 도시에서 도서관 사설을 하고 있고 자신은 그림자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가끔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하는 너는요, 어느 날 연락이 끊기고요,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졸업을 하고 출판사에서 사회생활을 하며 40대가 되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상상으로만 그리던 바로 그 도시에 당도하게 돼요. 그리고 자신의 그림자를 떼어버리고요, 도시에 들어가서 16살에 멈춰서 계속 도서관 사서로 일하고 있는 너와 재회하게 되는데요, 그녀는 나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에서 나와 만난 그녀는 그림자에 불과했고요, 이 도시에 있는 그녀는 본체이기 때문이죠. 나는 도서관에 출퇴근하며 꿈을 잃는 일을 하다가요, 나와 떼어진 그림자가 죽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그 그림자를 탈출시킵니다. 하지만 나는 도시에 남는 것을 선택하거든요. 여기까지가 1부예요. 근데 2부에서는요, 어쩐 일인지 모르게 나도 현실에 다시 복귀해 있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남고 그림자를 탈출시켰는데 말이죠. 계속 이제 다니던 출판사가 있었는데 그걸 그만두고요, 시골 마을에 도서관 관장 자리를 얻어서 이사를 하는데요. 거기서 만난 전임 도서관 관장 고마스 씨와 정서적 교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시골 마을에 새롭게 카페를 낸 여성과 데이트 비슷한 것도 해요. 그리고 또 옐로우 서브마린 티셔츠만 입고 다니는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아이와도 교류를 합니다. 특히 이 아이와는 상상 속의 도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옐로우 서브마린 소년이요, 깜쪽같이 사라지게 됩니다. 무라카미 하루키는 글을 굉장히 잘 쓰는 작가예요. 굉장히 흡입력 있게 인물에 대한 매력을 보여주거든요. 고마스 관장이나 옐로우 서브마린 소년도 그렇게 묘사되는데요. 몇 가지 반전들이 있습니다. 리뷰들을 보면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도 저는 이 스포가 될 만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요, 더 이상 반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보자면 2부의 주인공의 정체 역시 사실은 반전이기도 하거든요. 그건 3부에 가면 밝혀집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읽어야 알 수 있기도 하죠. 3부에서는 상상 속의 도시에서 옐로우 서브마린 소년과 내가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옐로우 서브마린 소년에게 내가 하던 일을 넘겨주게 되는 거죠.
이렇게 스포가 될 부분을 가리고 들으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시겠죠? 근데 만약 스포 부분까지 알고 듣잖아요? 그러면 더 모르겠어요. 더 헷갈립니다. 이것이 바로 하루키 월드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장점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하나의 해석으로 모이지 않게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장치들을 넣어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해석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새로운 팬들이 모이기에는 또 한계가 있기도 하죠. 상상 속의 도시는요, 처음엔 저는 죽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내용 안에서 뭐 그림자와 본체가 바뀐다, 전환된다 이런 걸 보면 꼭 그런 것만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상상 속의 도시를 하나의 이상적인 세계, 아니면 자신의 내면 안에서 완성되는 고유하고 완벽한 무의식의 세계,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신적인 역병을 방지하고자 벽을 쌓아올린다라는 표현도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작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아마도 이런 해석은요, 다 부질없는 짓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나와 그림자, 그리고 삶과 죽음, 이상과 현실, 이 모든 것은요, 어느 것이 진짜고 어느 것이 보다 근본이라는 강조점 없이 때때로 전환되고 역할을 바꿔가며 우리 옆에 존재하는 것들이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나는 도대체 어디쯤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 것일까요? 도시는 어디이며 그때그때 형태를 바꾸는 벽은 지금은 도대체 어떤 형태인 걸까요? 흡입력 있게 읽히긴 하지만 이 깔끔하게 끝내는 뒷맛이라고는 결코 할 수 없는 하루키의 작품답게요, 읽고 나서 생각할 거리를 많이 남겨주는 작품입니다. 사실 부정적인 평가도 좀 있긴 한데요, 여전히 중3으로 진학하지 못한 중2병이라는 것이긴 하죠. 하루키의 에세이만 보고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그다지 추천드릴 순 없고요, 하루키의 다른 작품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바로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바로 그 아는 맛이거든요. 늘 드시던 그것으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읽은 첫 책방은 무라카미 하루키의 도시와 그 불확실한 벽 읽어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요, 시안 책방의 그림자 같은 거예요. 억지로 떼어놓아서는 안 되거든요. 빠르게 누르셔서 붙여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